안녕하십니까. 경제와 놀자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 가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화를 그리는 친구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이 제법 알려져 그림값이 비싼 축에 속하는 이 화가에게 어느 날 사업하는 동창생이 찾아왔습니다. 동창생은 그림 한 점을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절반쯤에 달라고 했습니다. 화가는 잠시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선물로 줄 수는 있어도 사적 인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된 자기 그림 가격을 스스로 어지럽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창생은 자신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는 화가에게 은근히 부하가 났던지 재료값도 얼마 안 들 텐데 그쯤 못 깎아줄 게 뭐냐고 압박했습니다. 화가의 대답이 은근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먹으로만 그리고 여백이 미까지 넉넉한 수묵화가 채색화보다 원가는 훨씬 덜 먹힐 거다. 그런데도 내 그림보다 비싼 수묵화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술 작품의 가격이 물감, 종이, 붓 등의 재료와 작가의 노동 투입 시간에 연동돼야 공정하다고 믿는 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 그다지 소질이 없는 경제학자가 일반 화가보다 비싼 재료를 사용하고 10배의 공과 시간을 더 들여 그림 한 점을 완성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비싼 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겠습니까? 글, 그림 등의 지식 생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 가격도 투입 비용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1만 원을 들여 제작한 제품도 원하는 이가 없으면 1,000원도 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가 하면 반대로 원가는 1,000원을 믿더라도 쓸모가 많고 원하는 이가 많으면 1만 원에도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것이 시장 원리입니다. 공급자의 생산 비용만으로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제학 원론에서는 시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고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색이 사업가라는데 화가의 동창생이 설마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작 비용 운운하며 비싸다고 했던 것은 혹시라도 가격 흥정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 수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동창생의 진위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가를 공개하라, 납품 단가를 원가에 연동해 달라는 등의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냥 웃어 넘길 일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한 오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필자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IQ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약 20%만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고 생산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응답은 17%에 이릅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대기업 종사자 사이에서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4%와 5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력이 높다고 시장 원리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이 소비 생활을 주도하면서 시장 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인지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격의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 가격에 대한 이해가 낮은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고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경로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시민혁명 등을 통해 오랜 세월에 거쳐 국가의 통제와 개입으로부터 재산권 보호, 계약 자유를 비롯한 경제적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부장적 국가주의 전통 아래 자본주의 제도를 수용했고 그나마도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탓에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식이 서구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현 정부 초기에 법무부가 중심이 돼 상속 관련 민법을
개정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상속 재산 중 절반을 무조건 생존 배우자에게 주게끔 강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인데,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 사례는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에 대한 한국 정부 시각이 어떤지를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시장가격에 대한 오해는 개인적 인식의 오류에 그치지 않습니다. 입법 과정과 규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에 의한 가격 통제를 부추기고 그 결과 소비자 피해 및 시장 위축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구제 현황을 보면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에서부터 이자율, 임대료 등 거의 모든 시장에서 정부 규제와 행정 지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희생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떠드는 와중에도 소비자인 국민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가격 규제는 늘고 있습니다. 서적이 할인 경쟁을 막겠다고 도입한 도서정가제, 통신 단말기 보조금 차별 경쟁을 막겠다고 도입한 단통법이 그런 경우입니다. 같은 상품이라 해도 장소, 시간, 조건이 다르면 가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이웃한 주유소 간에도 휘발유 가격은 다를 수 있고 마트마다 파는 물건 가격이 다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서적과 단말기는 전국 어디서나 비슷해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하는 것일까요? 화가의 동상생처럼 많은 사람이 가격은 원가에 연동해서 결정되는 것이 공정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 단가를 원가 및 물가 상승에 연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3자의 개입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납품 단가를 원가에 연동하는 것은 앞의 예에서 보듯이 시장 원리에 반해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협력업체가 기술개발과 혁신 활동을 통해 원가를 낮췄을 때 그만큼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면 어느 협력업체도 원가 절감 노력을 열심히 할 유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가 연동제는 혁신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상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공정합니다.